안녕하세요, 오백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에 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동평균선은 설정된 기간값에 따라 그 추세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나 발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들 보시는 21선만 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3분봉 차트에 21선만 띄워둔 상태인데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어떤 상태일 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이 상방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추세를 알 수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수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시는 이동평균선의 기간에 관계없이 그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야 주가가 상승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표시해드리지 않아도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일 때 주가도 상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간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에 적합한 구간은 캔들이 이동평균선과 막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또는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가까워졌을 때가 되겠습니다. 표시를 해보자면 이런 부분이 막 시작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여기도 상승을 막 시작한 부분, 그리고 조정을 받아서 캔들이 다시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부분이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그릴 때, 그리고 주가가 그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또는 조정을 받아서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매수하지 말아야 할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가 꺾여서 횡보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하락할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준으로 삼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미 이동평균선이 많이 누워있거나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가 다시 크게 상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여기서 돌파가 한 차례 있은 뒤에 지지를 받고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 또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중에는 여기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을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었을 때 그때가 진입 가능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만 보게 되면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한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기간값을 달리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단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20일이 아니라 10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준으로 삼으시는 방법은 21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주가가 그 위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캔들이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가까워졌을 때가 진입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간값은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심리에 의해서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연연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동평균선의 설정을 달리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은 종가가 아니라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 그리고 이평 종류는 단순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삼각으로 바꿔보고 기간은 7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매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와 장기 추세를 같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전체적인 추세를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수와 매도하는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설정을 바꿔서 많은 종목을 돌려보시고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설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 시점은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20일 이평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으로 다시 가까워졌을 때도 매수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평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수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시점은 5일 이평선을 이탈할 때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해주셔야겠고요. 다시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매도해 주실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깨는 흐름이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매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매매 방식은 한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으로 삼고자 하시면 충분히 연습해보면서 그 확률을 검증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과 함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전일고가나 피봇 2차 저항을 같이 사용하시면 지지와 저항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인 이동평균선에 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활용 방법도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평선과 관련된 검색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